엉겅퀴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에서도 대게라는 굉장히 서늘하지만 맛이 달고 쓰다고 되어 있어서 지혈하는 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피를 엉기게 한다. 네. 그래서 엉겅퀴라고 많이 불렸다고도 그래요? 해요. 또 이 백리향 같은 경우는 그 성질이 따뜻하고 맵기 때문에 이 네. 우리 풍이 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풍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통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재방 증상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MS텐이라고 하는 이 추출물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난소에서 분비가 돼서 각각의 해당 기관에 도달을 해서 기능들을 하게 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보시면 되는데 네. 웬일이야? 나이스. 170이야 그러면 얼마야? 누가 봐도 좀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항상 표정도 좋고 에너지가 넘쳐요. 신명나게 사는 것 같아. 그게 부러워. 운동이 되잖아. 발만 이루고 응. 시도 아니 언니 근데 이거를 평소에 여기 근육을 튼튼하게 해놔야지 이게 제가 그 갱년기를 겪으면서 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열이 난다거나 뭐 갱년기 그런 증상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보링장을 처음 찾아간 게 계기가 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나이스. 어우 잘했어요. 스트라이크 날 때 그 핀 깨지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어울려서 이렇게 웃고 얘기하고 이렇게 게임 즐기다 보고 이렇게 체력적으로 운동도 되고 하니까 마음 그 생각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 할까요?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많이 가라앉죠. 자꾸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기분?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다가 뭐 그런 거를 제가 진짜 한 1년은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증상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좀 주면 정신적인 게 좀 덜해지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그 잠자는 데 좀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 그렇구나. 전에는 제가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고기를 많이 먹었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한두 번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 콩 요리 있잖아요. 두부, 생선 이걸로 보충을 해주죠. 단백질을. 예. 그리고 채소 위주로 조금 바꾼 거죠.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늦게 되고 좀 더부룩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채소 위주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소화되는 느낌, 가벼운 느낌이에요. 위가 부담스럽지가 않고. 이거 엉겅퀴랑 백리향의 축출물 만든 거래요. 제가 그 갱년기로 힘들어갖고 운동도 하고 또 식단 조절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갱년기 증상에 좋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지는 않아도 골고루 하고 있어요. 팔 때문에 아령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계단 오르기 합니다. 기초적인 체력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운동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사례자들께서 엉겅퀴와 백리향 추출물을 드시고 계시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MS10이라고 하는 네. 물질인데요. 엉겅퀴와 백리향의 유효 성분을 1대1로 배합해서 만든 원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엉겅퀴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에서도 대게라는 굉장히 서늘하지만 맛이 달고 쓰다고 되어 있어서 지혈하는 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피를 엉기게 한다. 네. 그래서 엉겅퀴라고 많이 불렸다고도 그래요? 해요. 또 이 백리향 같은 경우는 그 성질이 따뜻하고 맵기 때문에 이 네. 우리 풍이 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풍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통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재방 증상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MS10이라고 하는 이 추출물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난소에서 분비가 돼서 각각의 해당 기관에 도달을 해서 기능들을 하게 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보시면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분비된 호르몬 양의 자체가 떨어지거나 네. 혹은 호르몬이 분비됐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갔을 때 제 기능이 하지 못하게 되면은 질환까지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 에스트로겐은 몸 안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도가 높아져야 돼요. 네. 네. 근데 이 MS10 같은 경우는 그 활성화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난소를 제거한 동물에게서 이 MS10을 주입한 군과 네. 주입하지 않는 군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그 에스트로겐 활성도가 2.8배까지도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스트레스가 사실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이 갱년기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티졸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거기에 저항하기 위한 네.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네. 뇌하수체에서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 명령을 내려서 나오게 되는 호르몬인데, 부신이라는 거는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뭐 엄지 손가락 한 마디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기관이에요. 네, 네. 이 코티솔이 어떤 이제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기작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면역 반응을 저하시킨 역할이 되기도 하고요. 네. 혈당량이 높아지거나 혈압이나 이런 증상 수치가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코티졸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뭐 비만이라던가 뭐 고지혈증, 뭐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증상이라던가 네. 좀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신과적 증상, 뭐 우울하다라던가 뭐 불안하다라던가 이런 뭐 불면증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S1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코티졸을 적정한 수준으로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도 이 코티졸의 분비량은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우울하다라던가 네. 흥분한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는 코티졸의 분비가 확 높아지게 되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MS10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체내 코티졸의 분비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갱년기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피할 수 없이 누구나 겪게 그럼요. 되는 증상이죠.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네. 혈당을 일순간에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당분 수치를 좀 낮추고 네. 햇볕을 받으면서 좀 몸 스스로가 비타민 D와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 야외 운동도 좀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갱년기 기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과정들을 가족들이 열심히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게 되면 네. 오히려 아무 증상 없이 잘 넘어가게 돼서 더 훨씬 더 좋은 행복하고 건강한 완경 이후의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